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모 수능 아닙니다. 구모 오히려 제 실력보다 너무 지나치게 잘 나오는 거 그 후반부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오늘 이 오답처리 잘 하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수능 진짜의 최고 점수 내면 됩니다. 구모 점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도 오답 처리하시고요. 어디서 틀리고 어디가 부족한지는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공통과목 해설 진행하기 전에 공통과목 총평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부터 볼게요. 육모랑 비교하자면 공통과목 더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육모가 공통이 완전 어려웠던 거 아니거든. 근데 그 육모보다 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작년에도 육모보다 구모가 쉬웠어요. 근데 수능은 다시 육모 난이도로 올라갔어. 자,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모의 공통 과목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건 수능에 대한 티저편이기 때문에 특이 유형도 눈여겨볼게요. 11번에 위치속도 가속도 주제의 합답형 문제 나왔습니다. 좀 쉽게 출제가 됐죠. 20번에 빈칸 유형 출제됐습니다. 근데 육모랑 동일한 패턴이야. 11번의 합답형, 20번의 빈칸 추론. 근데 주제 자체는 좀 달라요. 육모에서는 20번이 수열로 출제가 됐고 이번 구모에서는 사인, 코사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형태 틀 자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합답형으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빈칸 추론으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고난도 문항 2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작년에 육모, 구모, 수능 모두 다 수열 추론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버전. 그러니까 6구 수능 다 22번에 수열 문제 나왔어. 근데 올해 육모, 구모는 뭔가 그 좀 주제가 달라졌어요. 곡선과 직선을 이용한 지수로그 곡선 추론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작년에 3번 연속 수열 문제가 나오다가 지금 지수로그 곡선 추론 문항으로 싹 바뀌었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수능에서 사실 어떤 문항이 출제될 건지는 작년처럼 3개가 다 똑같이 나올지 아니면 올해는 또 2개는 육모, 구모는 지수로그에서 나왔지만 수능에선 또 수열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섣불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수열 추론 문제도 고난도 문항으로 역시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학2 버전에서의 다항함수 추론 문제를 한번 볼게요. 15번, 21번 모두 추론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15번, 21번 구모에서 나오고요. 작년에 6, 그 다음에 9, 수능, 그리고 올해 육모까지 모두 다 15번, 21번에 다항함수 추론 문제를 냅니다. 네, 22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열이나 지수로그 추론 문제를 내면서 15번, 21번 자리가 이제 함수 추론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함수 추론은 비교적 이제 뒷문항 때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의 고정 번호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구모 21번 문제 보시면 작년 구모 21번 거의 변형 문제가 아닐까, 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설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패턴들 부등식을 이용한 함수 추론 문제 나오면 항상 우리 구모 벼락치기에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언제를 보는 거다? 경계 지점, 등호 지점을 먼저 관찰하는 걸 꼭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공통 총평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전 문항 풀이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공통 객관식 사전부터 시작 한번 해봅시다.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 fx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한대. 그러니까 라지 gx는 요식을 적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이 라지 fx에다가 1을 적분해서 x 플러스 c꼴 이렇게 설정해도 되겠네. 그죠? 따라서 지금 구조를 보시면 G3, 2 라지 F3, G5 빼기 2 라지 F5.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라지 fx가 x 플러스 c. 자, 그러면 3 넣었을 때 값이 같대요. 그러니까 3 넣어줬을 때 0 된다라는 얘기네. 따라서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지. 왼쪽의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문제에서는 G5 빼기 2 곱하기 라지 F5니까 식에다가 X자리 5만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5 대입해주면 요식 그대로 나오고 오른쪽에서 5 빼기 3에서 그가 그대로 얼마가 된다?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등비수열 등장.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그 다음에 공비도 양수가 되겠다. 자, A 알찾기라서 두 개의 숫자 정보가 필요한데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씩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A2가 1이래요. 그리고 자, 여기 해봤자 K는 1에서부터 6까지야. 마이너스 1에 K 지수 올린 걸 곱해주는 상황이라서 K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SK가 되는 거고 K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SK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보면 1 가봅시다. 마이너스 S1이죠. 자, 2 넣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S2. 자,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마이너스 S3 더하기 S4에다가 마이너스 S5에다가 플러스 S6까지가 그대로 21 계산이 된 거야. 자, 그래서 A1, A2에다가 A1 빼준 거니까 요거 그대로 A2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1로 주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죠. S4 빼기 S3이니까 얼마야? A4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1에다가 공비 제곱 이렇게 써보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지. 요거는 A6이 되는 것이라서 여기에다 R 제곱 더 곱해주면 돼. 그래서 R의 4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R 4제곱에 플러스 R 제곱에다가 2항에 오면 마이너스 20이 0 처리가 되네. 그죠? 따라서 R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그 다음에 R 제곱 마이너스 4는 0 처리가 돼요. 자, 제곱한 게 마이너스 5가 될 순 없으니까 제곱값이 4가 되고 근데 공비가 양수였으니까 R은 얼마가 된다? 그대로 2가 되는 거죠. 제곱해서 4니까. 자, 따라서 첫 번째 항 확정. A2가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S2 더하기 S7이라고 구하라고 하네. 네. 자, S2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2는 플러스 1입니다. 자, S7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가보죠. 네. 그래서 R-1, 2-1에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2분의 1에 그 다음에 2의 7제곱 마이너스 1. 그치? 자, 그럼 요거 어차피 1인 거라서 2분의 자, 여기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128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27 거기에다가 더하기 1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128 나누기니까 64 더하기 1 해서 답은 그대로 65 계산이 돼요. 네. 자, A, R 놓고 그 다음에 식 2개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자, 속도 위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도식 줬어요. 그 다음에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VT 한번 보시면 여기가 T-1에다가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속도 함수 사실 심플한 문제라서 그래프를 열심히 관찰하지 않아도 풀리지만 그래도 보죠. 1일 때 그 다음에 3분의 7일 때 운동방향이 바뀌어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까 그치? 따라서 기억은 당연히 맞습니다. 자, 속도식 나와 있으니까 위치식으로 한번 가보죠. 위치식 한번 가보자. 3차로 올려봅시다. 적분해서.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7t 원래 잊지 말자 적분상수 c인데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니까 적분상수 c가 0인 거야. 자, 그래서 1일 때 위치는 1 넣어주면 되죠. 그럼 8 빼기 5에서 3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의 상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수직선 상에서. 그치?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 언제까지 1 되는 순간까지 0에서부터 1까지 플러스니까 쭉 전진한 거예요. 쭉 전진합니다. 어디까지? 3이 될 때까지 전진한 거야. 그치? t가 1일 때 위치가 3이었으니까. 문제에서는 0에서 2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디귿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요 넓이가 3이었다고. 그치? 그래서 3만큼 왔다고. 근데 자, t가 2일 때는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자, 요만큼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 실제로 위치가 2일 때 한번 가볼까요? 위치가 t가 2일 때 위치식 구해놨으니까 2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8에다가 빼기 20에다 플러스 14입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2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자, 얼만큼 후진한 거야? 결국 요 넓이가 1이었던 거야. 근데 마이너스 파트니까 뒤로 간 거지. 그치?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3에서 1 더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4 맞습니다. 아니면 0에서 2까지 둘러싸인 부분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3이고 1이니까 3이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풀 때 무작정 그래프 그리지 말고 전부터 찍어 놓자. 그러면 상황들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자, 일단 보시면 밑이 1보다 더 큰 지수함수야. 쭉 증가하는 함수. 그죠? 거기에다 양수 t에 대해서 x는 t, x는 이 t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c라고 잡을 건데 a, b 길이랑 a, c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 함수가 x는 t랑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점 b는 x의 2t니까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 위로 올라가. 그치? 우상향 하겠지. 그리고 나서 자, b에서 수선의 발 떨고요. 여기를 점 c라고 잡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길이가 같다고 해? a, b 길이랑 그리고 a, c 길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뭐지? 이등변 삼각형 보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야? 수선의 발 떨구기. 꼭 기억하자. 수선의 발 떨궈 주시면 정확히 중점에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 봐봐. 여기가 얼마였다? x좌표 t였습니다. 요때 x좌표 뭐였다? 요때가 2t였어. 그치? 오케이. 자, 문제에서는 삼각형 A, B, C 넓이가 8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가보자. 점 T의 좌표는 T, A의 T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는 X좌표 2T죠. 그때 지수함수 위에 올라간 함수니까 A의 2T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점 A의 Y의 좌표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B, C, Y 좌표의 평균이 되는 거죠. 딱 가운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어떠하다? 점 A의 Y의 좌표의 2배가 되는 거야. 맞죠? 네. 자, 따라서 방금 요식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AT의 제곱이죠. AT를 제곱한 값이 2 곱하기 AT랑 같아. 어차피 A의 T 해준값 자체가 양수니까 나눠도 되지. 따라서 A의 T가 그대로 2가 되는 상황. 그죠? 그래서 자, 요때의 좌표가 2고 요때의 좌표는 2배니까 4야. 여기까지 되죠. 근데 삼각형 넓이가 8이라고 하네. 그러면 요 길이가 4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높이 역할을 하는 이 길이가 얼마였겠어? 4였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그대로 8 처리가 되겠죠. 네. 자, 따라서 요 간격이 뭐예요? 요 4라고 잡은 값이 이게 바로 t였습니다. 그죠? t에서 2t 사이 거리니까. 따라서 t는 4로 확정. 그럼 a만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 벌써 해놨죠. 그래서 a에다가 t 자리에 4 넣어주면 그게 그대로 2가 돼요. 자, 양변에 4분의 1 지수 올려도 되고 아니면 지수에서 넘어갈 때는 역수로 갑니다. 따라서 a는 2의 4분의 1. 그죠? 네. a는 2의 4분의 1. 자, 따라서 곱해주시면 2에다가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따라서 지수법칙 2의 4분의 1 더하기 4분의 8이니까 2의 4분의 9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 수능에서 만났어. 그러면 무턱대고 A, X 그래프 그려놓고 가지 말고 점 찍으세요. 네. 자, 특히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90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그 행동 강렬을 정리해 놓자. 이등변 삼각형 보면 어떻게 한다? 수선의 발 떨궈서 그 지점이 중점인 것을 확인한다. 오케이. 자, fx를 확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자, 이 패턴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분모가 0 되는 지점이야. 분모가 0 되는 지점을 관찰하고 그 다음을 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분모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fx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네. fx에다가 곱하기 처리 한번 해보면 fx에다가 마이너스 k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네. 아니, 근데 fx 식을 한번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가 보세요.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더하기 3이니까 이 2차 함수는 최소값이 3이에요. 그러면 이 fx가 0 될 일은 없어.
그러면 분모가 0일 때 관찰하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언제다 이 값이 0이 될 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체크해 볼게요. 빼기에서 0이 됐어. 그럼 이 이야기는 다시 또 어떻게 바뀌냐면 fx랑 그 다음에 k 곱하기 x 플러스 2가 같을 때를 관찰하게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함수가 확정으로 들어와 있으니 뭐 한다? 해당하는 기울기가 k에다가 x절편이 마이너스 2, 0인 직선과의 교점을 관찰하면 되겠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교점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교점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0 되는 지점이 없으니까, 분모가 0 될 일 없으니까 여기 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분모 0 될 일 없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식으로 나와 있고 분자도 다항함수인데 분모가 0 될 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으면 저 식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해. 만약에 교점이 있다면요. 교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식이 0이 된다라는 얘기고 분모가 0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교점 중에서 그 교점이 x가 0인 지점이 있을 때는 분자가 x제곱이라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분모가 0이 되더라도 약분되면서 그 0이 되는 인수들이 약분돼서 사라지면 극한값 존재한 거 우리 많이 확인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자,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시 교점 중에서도 접하는 지점을 먼저 관찰해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자, 교점 관찰해야 돼. 그러면 항상 뭐부터 본다? 접하는 순간부터 본다. 자, 요렇게 항상 루틴이 짜져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결국 fx랑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볼 거고 그 중에서도 접하는 지점 먼저 구해 놓습니다. 수능 들어와서 꼭 기억하세요. 교점 관찰 추론 문제면 접할 때부터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 한번 봅시다.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3,3이야. 그래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 등장. 그치? 꼭지점이 이렇게. 자, 그때 우리는 x절편이 마이너스 2,0인 직선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네. 접하는 모든 문제는 접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접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요렇게 해서 음수 방향에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증가하는 부분에서 또 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접하는 그때의 값을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t, ft죠. 자, 그래서 식 한번 세워볼게요. 마이너스 2,0이랑 t, ft 사이의 기울기지. 그래서 t 플러스 2분의 ft 마이너스 0에서 ft. 자, 두 점을 연결한 그 기울기가 뭐랑 같아지면 된다? f't랑 같아지면 돼요. 그래서 fx 확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f't 바로 한번 가보자. 그거 얼마야? 그럼 2t 플러스 6이죠. 2t 플러스 6. 네. 자, 따라서 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가 자, 둘을 곱합시다. 그러면 2t 제곱에다가 4t, 6t에서 플러스 10t 거기에다가 플러스 12. 자, 따라서 t제곱 플러스 4t가 0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접점의 x좌표가 0이 되던가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던가. 그치? 아,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요 지점이 t가 0이 되던가 요때가 죄송해요. t가 마이너스 4가 되던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던가 아니면 여기가 0 되는 지점에서 딱 접하게 됩니다. 그죠? 네. 따라서 자, 지금 우리는 기울기 K. 그래서 저 극한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정수 K 구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접할 때, 요때 접점이 0일 때 그때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요때는 기울기 K가 6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때 기울기는 뭐가 돼? T에다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요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네. 자, 그 얘기는 일단 아예 만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범위가 확정돼. 기울기가 만약 양수라면 어때요? 여기 아예 안 맞는다 해주면 요거보다 더 완만하면 안 만나잖아. 이 2차랑
이 직선이랑. 그치? 그래서 5가 되던가 4가 되던가 3이 되던가 2가 되던가 1이 되던가 아예 X축에 붙어버려. 기울기가 0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 2차식이랑 안 만나니까 교점이 발생하지 않겠지. 만약에 음수분 생각해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 버리면 2차랑 이 직선이랑 안 만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교점이 아예 없는 경우. 근데 자, 교점이 있더라도 어떠하다? 분자가 X제곱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봐요. 여기가 어떤 상황이다? X가 0, 접점의 X좌표가 0이면서 교점이 발생한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 0에서 접하면서 만난 상황이라서 사실 여기에서 어떤 이식을 풀어줬을 때 0에서 접한다고 그 얘기는 이 빼기한 이식 자체가 당연히 0일 때 인수 2차 빼기 1차니까 2차식인데요. 0에서 접하면서 만나요. 즉 X제곱 인수를 가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분자를 약분되면서 그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아, 그래서 여기 5까지가 아니라 여기 6일 때 접하는 경우까지를 카운트해서 답 내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참고로 이때 접한 상황은 왜 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분모는 0이 돼요. 그죠? 분모는 0이 돼요. 근데 분자는 어때? 지금 여기 X 자리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4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일 때 상황 자체가 뭐가 되는 거라고? 즉, X좌표가 마이너스 4고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면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는 거는 아까와 동일한 상황이지만 이때 왜 안 된다? 분모는 0으로 가지만 분자는 16으로 가잖아. 0분의 16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불가해. 그러니까 전체 몇 개 있다. 이렇게 해서 6개 있고 추가로 2개 있는 거라서 전체 8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논리 자체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문제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계적으로 뭘 하는 거다? 아하, fx가 0이 되진 않네? 그러면 요 식이 0 될 때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빼기 형태 주어졌으니까 두 함수의 교점을 관찰을 하네. 그럼 어차피 교점을 관찰할 거면 교점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접할 때를 먼저 그어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양수 K 그리고 해당하는 집합은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때 fx는 탄젠트 k분의 x예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항상 어떻게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주기랑 대칭성.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자, 탄젠트 주기는 파입니다. 근데 x자리 k분의 1이 곱해져 있네. 따라서 주기는 k파이요. 그죠? k 양수니까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에서 주기가 직접 드러나는 곳을 그대로 표시부터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A, B 사이 간격이 뭐가 되는 거야? 주기 한 턴이지. K파이야. 그 다음에, 자, 요 원점에서부터 다시 Y가 0 되는 지점까지 요만큼이 주기 한 턴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선분 AB랑 3 곱하기 PA가 같습니다. 라는 비율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B를 K파이라고 했으니까 PA 길이는 뭐라고 나타내주면 돼? 3분의 1 곱하기 K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 A의 Y의 좌표가 확정이 돼. 요때 X좌표죠. Y축으로부터의 거리니까 X좌표에다가 3분의 1 K파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K분의 X자리 3분의 1 K파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값 자체가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60도라서 자, 이때 y는 p라고 지정해 놨는데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60도니까 루트 3입니다. 자, 문제에서 마지막에 k 더하기 p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p 확정. 자, 그러면 k만 구해놓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 쓴 식 하나가 있죠. 삼각형 OCB 넓이가 3분의 5 파이라고 해요. 삼각형 OCB.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저희 엔젤라인에서 문풀하면서도 이 상황 자체 완전히 완벽하게 같은 상황 자체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 자, 여기가 y는 p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p입니다. 즉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주면 돼? 어차피 밑변 k파이라고 해주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의 정확히 2배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거기에다 밑변 k파이로 잡아보죠. 거기에 높이가 p입니다. 그래서 자, p가 루트 3이니까 요 삼각형이 몇 개 있다고?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얼마라고요? 3분의 5파이래요. 여기까지 됐죠? 네.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보면 자, k는 루트 3 나눠주면 3루트 3분의 5가 돼요. 그러니까 9분의 5루트 3이야. 네. 따라서 끝났습니다. 자, k 더하기 p 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9분의 5 루트 3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9분의 5에다가 9분의 9 더해지니까 9분의 14 루트 3 계산이 됩니다. 마무리되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서 원점 지나가는 3차 함수. 그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빼기 절대값 t 가 p적분 함수에 들어오면서 gx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 gx는 원점을 지나가고 항상 대입하고 미분하고, 그치? g0은 0 지나가면서 g'x가 뭐가 돼요? 여기 t 자리에 x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gx에 대한 도함수가 빼기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나 조건 보시면 g'에 대한 정보를 둘 다 주고 있어. g'이 0 되는 지점이 4개입니다. 그리고 gx가 2랑 6에서 그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G'2도 0이고 G'6도 0이에요. 자, 그때 F6 곱하기 G가 음수라고 합니다. F8의 값을 물어봐요. 제가 구모 벼락치기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으면 숫자 자체에 집중해 주면 됩니다. 숫자 자체가 엄청난 힌트다. 수능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0, 그죠? 2, 6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그치?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냐면 G'X부터 설정해 놓죠. G'X는 가나 조건 모두 G'X에 대한 정보라서. 그래서 자, 절대값 fx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자, 빼기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G'X가 0 되는 지점에서 서다 실근이 4개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13번 문제 풀 때처럼 두 개의 함수에 교점이 4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함수에 대한 교점을 관찰할 거라고? 요 함수 y는 절대값 fx, 자, 요 함수랑 y는 절대값 x, 자, 요 두 개에 대한 교점을 관찰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만납니다 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fx는 x랑 만나던가 또는 fx가 마이너스 x랑 만나던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최고차항이 양수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y는 fx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자, 그래서 y는 fx랑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그때 교점이 4개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론하는 것 자체가 fx 파트니까 확정된 것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겠지. 그래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자, 봐요. 이때 교점 4개 중에서 보시면 F0 하필 문제 초입에서 갑자기 얘기하잖아. 원점 지나가다고. 그러니까 자, 0 넣어주면 여기도 0이 되기 때문에 교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x가 0이 돼요. 거기에다 나 조건에서 2랑 6도 교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벌써 4개라고 했는데 3개가 확정이야.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발생하면 돼요. 0이 6이 아닌. 그치? 거기에다가 나 조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0, 2, 6 중에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2랑 6에서만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2랑 6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2랑 6에서 G'이 0, 즉 두 개가 만나는 거 맞아요. 근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난다? G' 버전에서는 0 되는데 2랑 6에서 근데 좌우의 부호가 바뀌면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GX가 증감이 바뀌는 형태로 발생을 하니까
그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G'의 부호가 좌우로 바뀝니다 라는 얘기는 fx가 y는 예를 들어서 x야. 그럼 어떤 식으로 만나? y는 x 기준에서 영역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뚫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 버전으로 가는 거야. y는 x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그 값이 발생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고 뚫으면서 만나야만 해요. 만약에 y는 x가 있는데 fx 이런 식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는 G'의 부호가 이 지점에서 여기에 2든 6이든 양쪽의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G'이 0 되는 거 맞는데 그 값 발생하진 않아. 증감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자 봐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3차 함수가 0, 2, 6에서 만납니다. 거기에다 2랑 6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만난다? 뚫으면서 만나야만 해요. 이해되죠? 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f의 x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f0은 0이고요. f2는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예요. f6은요.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6이에요. 상황이 여기까지 벌써 끝나버려. 그럼 케이스 몇 개 안 되지. 그러면 자 수능 들어갔을 때 확정된 것부터 그립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원점 찍으면서 2랑 6일 때 관찰하겠지. 자 그대로 그림 한번 그려놔 봅시다. 네. 자 y는 x 그렸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그려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0,0에서 만납니다. 0에서 만나고요. 2랑 6에서 뚫으면서 만나야만 합니다. 네. 자, 케이스가 그러면 f2가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2에서 2가지, 6에서 2가지에서 4가지의 상황인데 그래서 나와 있는 조건이 있어. 아, 그래서 이 조건이 나와 있구나.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케이스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거야. 만약에 F2가 2였다. 그러니까 여기 2,2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A를 지나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 A를 지나갔고 그 다음에 C랑 D 중에서 지나가겠지. C나 D 중에서 지나갈 거야. 이해됐지? 근데 봐요. 어쨌건 A랑 C 이렇게 지나가는 거면 3차 함수, 최고차의 양수인 3차 함수가 y는 x랑 0, 2, 6에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면 봐요. 여기에 G2의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안의 값을 생각해 보자. 0에서 2까지를 보시면 절대값의 fx랑 절대값의 x 생각해 보면 절대값의 fx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 자리가 큰 것 빼기 작은 거라서 플러스야. 플러스를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라서 당연히 이 값은 플러스가 돼. 그치? 자, 생각해보면 A를 결정하는 순간 무조건 G2는 플러스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F6의 값은 당연히 곱해져서 음수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음의 값을 가져야만 하겠네. 그러면 C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지. 이때는 F6이 플러스 6이니까. 따라서 자, 요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D로 가야겠네. 마이너스 6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봅시다. 2에서 이렇게 뚫으면서 만났죠. 그 다음에 6에서 마이너스 6을 지나가는데 뚫으면서 만나. 그러면 해당하는 이 함수 모양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x 좀 더 연장해 볼게요. 뚫으면서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난다. 그러면 언젠가 한 번 더 만나.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자,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뚫으면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어쨌건 여기가 다시 올라오면서 추가로 교점 하나, 2개 해서 전체 또 5개가 돼버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모든 지점은 불가능합니다. D로 갔더니 교점이 4개여야 하는데 5개가 발생해서 불가능. 그러면 우리는 확정할 수 있네. F2가 플러스 2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라서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무조건 F2는 마이너스 2입니다. 제가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B가 확정이 됐으니 F2는 2로 확정이 됐으니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거 F6이 플러스 6이던가 마이너스 6이야. 그죠? 근데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B를 지나갈 때를 보고 있어요. G2를 보시면 그러면 지금 3차 함수가 어쨌건
B를 지나서 C나 D를 흘러가는 모양새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온다고. 이런 식으로 온다고. 그치? 자, 이렇게 되면 봐요. 피적분 함수 자리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절대값 x랑 그 다음에 절대값 fx를 보시면 누가 더 x축에 가깝죠? fx가 x축에 2를 비교했을 때 항상 더 가까운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작은 것에서 큰 걸 빼주는 구조라서 음의 값을 0에서 2까지 적분하니까 g2의 값은 무조건 음수가 돼. 이해됐을까? 자,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절대값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 x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fx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해주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이해됐지? G2가 음수가 되니까 F6은 반드시 이번에는 플러스가 되어야만 해. 이해됐죠? 네. 자, 따라서 F6이 플러스니까 점 C를 지나간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결국 B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6에서 C를 지나가는 건 확정이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3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뚫으면서 지나가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4개 하면서 교점 4개 맞고 그 다음에 2일 때 뚫으면서 만나고 6일 때도 뚫으면서 만나기 때문에 나 조건도 만족합니다. 끝나죠? 네. 자, 지금의 논리 한번 볼게요. 0, 2, 6에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게 확정이에요. 그러면 2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케이스 2개, 6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케이스 2개. 그러면 전체 케이스 4개에 대해서만 따져주면 돼. 근데 여기 둘이 곱해져서 음수입니다. 즉 부호가 다릅니다. 에서 하나의 상황으로 그냥 확정돼 버립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보면 마지막에 묻는 게 F8의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fx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최고 차인 계수 모릅니다. 양수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y는 x와의 교점이 명확합니다.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6에서 뚫으면서 누구랑 만난다? x랑 만난다. 근데 0에서 꼭 접하면서 만나야 돼요? 만약에 y는 x와의 교점이 0에서 접하고 6에서 뚫는 이 상황이 아니면 추가 교점이 발생하면 교점이 가족권에서의 4개가 아니죠. 추가로 하나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5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0에서 반드시 접해야 돼. 자, 그러면 미지수 이제 P만 해결해주면 끝나죠. 근데 우리 벌써 알고 있지. F2가 뭐였다? 마이너스 2입니다.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니까. 그래서 F2는 자, P에다가 곱하기 4에다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 자,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6P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P는 4분의 1이요. 네. 자, 따라서 fx 확정. 여기가 4분의 1. 자, 문제에서는 F8 구하라고 하죠. 계산해서 마무리할게요. F8은 4분의 1에 그 다음에 64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8. 그래서 32 더하기 8이니까 답은 40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요령이 충분히 좀 쌓이면 이 문제가 명확했을 거야. 굉장히 전형적이야. 근데 만약에 0, 2, 6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만약에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푼 제자들이 있다면 자,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문제 만약에 어려운 문제나 못 푼 문제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해설이나 풀이를 보면서 뭘 정리하냐면 이 문제에서의 특이점들을 정리하면서 남아있는 수능 때까지의 시간들을 쓰세요. 그냥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숫자 0 의미는 2의 의미는 6의 의미는 이렇게 문제 자체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라던가 그 특수한 상황들 있지. 그거를 다시 한번 약간 출제자의 마인드처럼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저 숫자를 왜 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오답 처리하세요. 그러면 수능 들어갔을 때 지금 제가 푼 것처럼 그 상황들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네. 자, 그럼 공통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